자, 안녕. 독립버스의 동영쌤이야. 오늘은 너네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안정적인 3등급을 도대체 오답률 몇 %까지 맞춰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쌤이 좀 빠르고 시원하게 아주 그냥 간결하게 알려주려고 해. 자, 일단 오답률을 먼저 보면 이게 2024학년도 고3 6월이거든.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시행된 거지. 그 오답률 표를 보면 13위 이하까지 맞추면 딱 70점이 나와. 쌤이 그래서 경계선에다가 숫자를 써놨는데 이 오답률 13위와 12위 사이의 경계선을 보면 여기부터가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돼. 즉 70점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이 13위, 14위, 15위의 어떤 문항 번호를 보면 37번 이거는 글의 순서 문제죠. 41번 이거는 짧은 장지문 중에 하나죠. 32번 심지어 얘는 빈칸이야. 즉 오답률 13위 이하도 막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더 틀릴 수도 있어. 만약에 본인이 70점을 딱 목표로 했을 때 한 문제 틀려버리면 68점? 67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또는 듣기 실수할 수도 있고 광고문에서 문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죠. 즉 본인이 70점을 딱 목표로 하면 3등급이 안 나와. 쌤이 이제 추천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70점대 중에도 좀 높은 70점대를 본인이 목표로 해야 실수를 하고 변수가 생겨도 안정적인 3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그래서 일단은 쌤이 봤을 때 이 분석했을 때는 이 9위부터 12위까지 중에 최대한 맞춰주면 조금 실수를 해도 3등급이 무조건 나와. 그래서 오늘 9위부터 12위까지만 오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오늘 쌤은 다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21번부터 한번 진행해볼게. 얘는 이제 무려 오답률 12위에 배치되어 있고 얘를 맞았으면 이제 73점이 되겠지? 그럼 여유로운 3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오답률이 무려 53.1%이기 때문에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을 거야. 자, 2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밑줄음인데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야. 근데 얘는 사실상 이거를 그냥 읽어봐도 사실상 얘는 영어가 안 써있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어, 이거 자체가. 얘는 그냥 빈칸 추론이랑 같은 거다.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선으로 먼저 생각해봐야 돼. 이 밑줄과 같은 말을 어디서 했는가? 그래서 쌤은 21번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어떤 글의 구조를 알려주려고 해. 영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의 구조 중에 하나인 재진술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재진술 하는 순간 벌써부터 공부하기 싫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그런단 말이야. 쌤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엄마의 잔소리라 그랬어. 맞지? 엄마의 잔소리 하면 여러분 어때? 너 맨날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이 모니터 뜨거운 거 봐, 이 본체 뜨거운 거 봐, 너 이제까지 컴퓨터 게임 했지? 계속 공부하라고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똑같은 말을 되게 다채롭게 구사하시거든?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 이것도 공부하는 얘기죠.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이것도 공부하는 얘기죠. 똑같은 메시지를 정말 다양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하신단 말이야. 이 영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 결국엔 같은 말을 전달할 때가 되게 많아. 쌤이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먼저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일단 첫 번째 줄 벗이나 어떤 역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 자, 해석을 해보면 법률가들은 때때로 describe가 이제 묘사한다는 얘기인데 ownership이 소유권이야. 소유권을 bundle of sticks니까 bundle이 다발이란 뜻이거든. 그 어떤 나무, 스틱이 이제 나뭇가지 아니야? 나뭇가지 다발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식으로 소유권이라는 거를 묘사한대. 그럼 아까 밑줄친 문장이 스틱이란 말은 비유 표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소유권이랑 관련됐었을 거야. 그 다음 이제 요 중간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러한 어떤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분리가 될 수 있고 함께 놓여질 수 있대. 그럼 소유권은 다발이라고 묘사한 이유가 이게 이제 분리돼가지고 펼쳐져서 하나씩 존재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뭉쳐질 수도 있는 거구나. 정확하게 읽고 따라왔으면 이 정도는 이해됐을 거야. 일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종종 우리는 split the sticks up, 그 나뭇가지를 분리할 수 있고. 그럼 잘 보세요. 이때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 거야. 엄마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다발의 어떤 나뭇가지들이라고 했고 이게 분리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 스플릿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똑같이 분리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다발로 이루어진 소유권은 분리돼서 낱개로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마치 예를 들어 땅 하나를 가지고도 그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거야. 이 다발을 풀어 헤친 거지. 그럼 뭐가 돼?
뭐 랜드 오너에게도 또 소유권이 생길 수, 특정 어떤 그 소유권의 일부가 생길 수도 있고, 뱅크니까 은행한테도 그 소유권의 일부가 가져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넌트가 뭐 세입자인데 세입자한테도 그 소유권들 중에 하나가 가져갈 수도 있고, 플럼버가 뭐 배관공인데 오일 컴퍼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이 하나의 소유권에서 그걸 나눠가지고 나뭇가지 하나씩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서 읽었으면 요 정도까지 이해는 했을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밑줄을 보면 각각의 파티가 와 파티 이 파티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얘기해. 그럼 당사자들 각각,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하나의 땅을 가지고 랜드오너가 소유권 가져가고, 뱅크가 소유권 가져가고, 테넌트, 플럼버, 오일 컴퍼니, 이 5가지 주체들이 가져가고 있잖아. 소유권을 나눠가고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각각의 어떤 당사자는 소유한다. 뭘 소유한다? 하나의 막대를 다발해서, 여기서 다발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의 막대는 뭐야? 소유권이 아까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 가지로 쪼개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밑줄이 의미하는 바는 소유권에서 일부를 가져간다는 그런 말투가 돼야 되겠죠. 그 보기는 3번이겠죠.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 그 어떤 권리인데, 어떤 권리야? 그 재산의 하나의 측면. 이 하나의 측면이 뭐야? 아까 말했듯이 오일 컴퍼니는 그 안에 있는 광물을 채집할 권리만 가져갈 수 있고, 은행은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재산의 일부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유권의 일부만 가져간다는 얘기지. 답은 그래서 3번인데 이게 오답이 1위가 5번이었어. 근데 5번을 왜 골랐나 생각해봤는데 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본문에서 밑줄에 가장 근처에 있는 게 이 땅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땅을 고르지 않았을까. 밑줄 친 거의 속뜻을 찾는 거지 예시를 찾는 게 아니죠. 예시 속에 있는 단어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빈칸이나 밑줄 의미를 물어볼 때는 예시에 있는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하는 바, 이게 내포하는 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시 속에 있는 멘트를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조각이라는 건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위는 36번입니다. 보통 이제 순서 삽입이 요즘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2024년 6월은 좀 할만했나봐요. 11위에 있으니까. 이 순위는 11위인데 이 퍼센트를 보면 또 쉽지가 않아. 또 절반 이상이 틀렸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단서를 활용해라라는 선생님 많아. 제일 중요한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되게 중요해. 일명 꼬꼬무라고 하죠. 본문의 마지막 하단부와 다음 거의 초반부가 알차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정말 예민하게 의식을 하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물론 그 연결하면서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 연대지관이라고 하거든. 그 4가지를 활용하면서 내용상의 소재의 통일성도 잡아야 되고 구조적인 통일성부터 해서 글의 전개 구조까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신경 쓸 건 많은데 이거 모든 걸 요약하면 그냥 끝과 처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가볼게. 36번 주어진 문장을 보면 해석을 간단하게 해줄게. 그 컴퓨터가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나와. 그게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어디에 끼치냐면 글로벌 안전, 맞죠? 여기에 끼친대. 그 어떤 피지컬 오브젝트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에어플레인이나 자동차 같은 우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 걔가 변형한대. 그것들 자체로 컴퓨터 코드로. 자, 이거 지금 내가 읽을 때 쌤이 어떻게 읽었어? 약간 구어체로 부드럽게 읽었죠? 직독치기가 되는 사람들은 한번 앞에 중학생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친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걔를 이해시키게 해석을 해봐. 그럼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해되게 본인이 발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여러 개의 것들이 컴퓨터 코드화가 되고 있구나. 자, 그럼 이 다음 단락은 뭐가 나와야 돼? 보통 B나 C의 처음을 읽는 걸 쌤은 추천해. A가 답이 될 확률은 적으니까 B나 C의 처음을 읽고 컴퓨터 코드화 되었다는 거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B는 맨 처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왜냐? 이 컴퓨터 버그라는 건 앞에 안 나왔거든. 이건 오류에 대한 얘기고 좀 부정적인 얘기에 해당되죠. 그럼 B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은 C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까 physical object를 physical things로 바꿨고 점점 뭐가 되고 있다고 그랬어? 정보의 기술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컴퓨터 코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C가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글을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답은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50대 50이죠. 4번 아니면 5번이 될 테니까. 그 순서 문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만 알아도 정답이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 가볼게. 에어플레인도 뭐가 됐어? 컨트롤 시스템에 부착되었어. 그럼 쉽게 말하면 비행기도 컴퓨터 시스템, 통제 시스템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컴퓨터화 되었다니까 이건 일종의
예시에 해당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C까지는 별 얘기 안 나왔어. 이런 어떤 physical object나 physical things가 다 컴퓨터화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B의 오류들도 여기엔 나오지 않았어. 그럼 자동으로 C, A, B를 가설로 잡아놓고 A를 읽어보면 돼. all this code라고 해서 이건 C 내용을 암시하지. 그럼 또 꼬꼬무라고 해서 C의 내용과 A의 처음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아, C의 내용을 여기서 잡아준 거죠. 아, 이런 사이즈나 복잡성 측면에서 코드가 커져감에 따라서 에러나 소프트웨어 버그도 똑같이 커진다. 그럼 여기서 처음으로 버그 얘기 나왔고 A는 계속 버그 얘기밖에 안 해. 그럼 이 모든 게 B의 처음으로 회수가 되면서 답은 CAB가 되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과 처음에 정말 예민해져야 돼. 이거 20번 때 풀듯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간극을 예민하게 느껴야 돼. 요거 관련된 것들은 쌤이 나중에 손필기 같은 교재로 조금 무료로 배포하려고 해. 여러분이 조금 받고 싶다면 댓글에다가 쌤 저는 뭐 어떻게 공부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금 댓글로 달아주면 빨리빨리 제작해서 여러분이 수능 보기 전에 그 자료를 조금 받아갈 수 있도록 쌤이 노력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